안녕하세요, 여러분. 1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진료실에 67세 남자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양말을 벗는 순간 진료실의 냄새가 퍼졌고 발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와도 양말을 못 벗겠어요. 목욕탕도 못 가요. 사람들이 제 발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환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발 냄새 때문에 신발을 벗기가 두렵고 변색된 발톱 때문에 샌들도 못 신으시고 가족들과의 여행도 꺼려지시는 분들 말이죠. 무좀은 평생 가는 병이다. 한 번 걸리면 절대 안 낫는다. 이런 말들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고생하셨던 무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좀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좀의 정식 의학 용어는 족부백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에 생긴 곰팡이 감염입니다. 곰팡이요? 그럼 더러운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좀은 위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씻으려고 매일 때밀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무좀 환자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 정확히는 피부사상균이라는 진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곳. 둘째, 습한 곳. 셋째, 밀폐된 곳. 바로 신발 안이 최적의 환경입니다. 특히 군화, 구두, 등산화처럼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을 오래 신으시는 분들이 무좀에 잘 걸립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약 70% 이상이 무좀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과거의 신발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젊은 시절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군화를 신고 땀을 흘리며 훈련하셨죠. 그때 무좀에 걸렸는데 치료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회사 다니며 구두를 신고 등산할 때는 등산화를 신고 평생 발이 숨을 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72세 김철수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군대 시절부터 50년 넘게 무좀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체념했지요. 둘째, 목욕탕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중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목욕탕의 공용 발판, 슬리퍼, 수건은 무좀균의 온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좀이 있으면 그 곰팡이가 발판에 남고 다음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무좀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곰팡이가 더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넷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상처 치유도 느려집니다. 무좀에 걸리면 더 잘 낫지 않고 2차 세균 감염으로 발전할 위험도 큽니다. 무좀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지간형 무좀, 발가락 사이 무좀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발가락 사이,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하얗게 불어나며 벗겨집니다. 가렵고 냄새도 심합니다. 69세 박영희 환자분은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서 양말이 끈적끈적하게 젖어요. 냄새도 지독하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소수포형 무좀. 물집형 무좀입니다. 발바닥이나 발 옆쪽에 작은 물집들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매우 심합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진물이 나오고 굳으면 딱지가 생깁니다.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각화형 무좀. 만성 무좀입니다. 발바닥 전체가 두껍고 건조하며 각질이 비듬처럼 떨어집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가려움증은 별로 없어서 본인은 무좀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발이 거칠어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무좀입니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거 발톱 무좀입니다. 발톱 무좀의 정식 명칭은 조갑백선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노랗거나 하얗게 변하며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통증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면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선생님, 무좀이 그냥 가렵고 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치료해야 하나요? 무좀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2차 세균 감염입니다. 무좀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곳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세균 감염이 생기면 발이 빨갛게 붓고 고름이 나오고 열이 납니다. 이를 봉화지겸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무좀을 방치하다가 봉화지겸으로 입원한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무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발이 퉁퉁 붓고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셨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둘째, 다른 부위로 전염됩니다. 무좀균은 손으로 만지면 손으로도 옮겨갑니다. 손톱 무좀, 사타구니 무좀, 몸통 무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전염됩니다. 무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같은 욕실 발판을 사용하고 수건을 공유하면 가족에게도 옮깁니다. 손주들에게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넷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발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기가 꺼려지고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못 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좀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 발톱. 무좀은 집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발톱 무좀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 무좀은 집에서도 치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 소금물 조격입니다. 소금물 조격은 무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 약 40도, 손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 천일염 또는 굵은 소금, 물 2리터의 소금, 2에서 3큰술, 발을 담글 수 있는 넓은 대야를 준비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소금을 녹입니다. 발을 담그고 10분간 조격합니다. 조격 후 깨끗한 물로 발을 헹굽니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립니다.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발가락 사이는 제외입니다. 주기는 주 1에서 2회입니다. 효과는 소금의 항균 작용, 삼투압으로 노폐물 배출, 피부 연화로 각질 제거,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조격 후 반드시 보습해야 합니다. 70세 김동철 환자분은 매주 2번씩 소금물 조격을 하셨는데 한 달 후 발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 베이킹소다 조격입니다. 베이킹소다도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 약 40도, 베이킹소다 물 2리터에 2에서 3큰술입니다. 방법은 소금물 조격과 동일합니다. 주기는 주 1에서 2회입니다. 효과는 알칼리성으로 곰팡이 성장 억제, 냄새 제거, 각질 연화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소금물과 번갈아 사용하세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역시 조격 후 보습이 필수입니다. 절대 금지. 식초 조격입니다. 인터넷에 식초 조격이 무좀에 좋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피부에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피부가 약한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초 조격을 했다가 발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겨 2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 항진균제 바르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격만으로는 무좀이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항진균제를 발라야 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터비나핀, 라미실이나 터비뉴 등, 클로트리마졸, 카네스텐 등, 에코나졸, 페바릴 등입니다. 제일 추천하는 것은 터비나핀입니다. 효과가 가장 좋고 하루 1에서 2회만 발라도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발 씻기입니다.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으세요. 조격을 먼저 하셨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2단계,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립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면 더 좋습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3단계 약 바르기입니다. 무좀이 있는 부위보다 넓게 바릅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사이에만 무좀이 있어도 발바닥 전체에 발라주세요. 얇게 펴 바릅니다. 두껍게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4단계 흡수대기입니다. 약을 바른 후 최소 5분은 기다렸다가 양말을 신으세요. 급하게 양말을 신으면 약이 양말에 묻어버립니다. 횟수는 하루 1에서 2회,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기간은 최소 2에서 3개월입니다. 선생님, 2주 발랐는데 다 나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은 것 같아도 피부 속에는 아직 곰팡이가 남아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2주는 더 발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총 기간으로는 2에서 3개월은 발라야 합니다. 68세 정수진 환자분은 2주 바르고 나았다고 생각해서 끊었는데 한 달 후 재발했습니다. 그 후 다시 3개월간 꾸준히 바르셨더니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약을 아무리 잘 발라도 위생관리를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첫째, 수건관리입니다. 발을 닦은 수건은 절대 다른 가족과 공유하지 마세요. 사용 후 즉시 삶아서 세탁하세요. 일반 세탁으로는 곰팡이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거나 60도 이상 고온 세탁을 해야 합니다. 둘째, 양말 관리입니다. 양말도 매일 갈아 신고 삶아서 세탁하세요. 면 양말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나일론 양말은 통풍이 안 되어 무좀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신발 관리입니다.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마세요. 최소 2에서 3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으세요. 신발을 벗은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햇볕에 말리세요.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무좀 치료 중에는 신발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욕실 관리입니다. 욕실 발판은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세요. 락스를 희석한 물로 닦거나 햇볕에 말리세요. 가능하면 개인 슬리퍼를 사용하고 가족과 공유하지 마세요. 다섯째, 발 습기 관리입니다.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증식합니다.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공용 장소주의입니다. 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용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발톱 무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발톱 무좀도 약국 약 바르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발톱 무좀은 집에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발톱은 두껍고 단단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바르는 약은 발톱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발톱 표면에만 발라봤자 속에 있는 곰팡이는 죽지 않습니다. 둘째, 발톱은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손톱은 한 달에 약 3mm 자라지만 발톱은 한 달에 1mm밖에 안 자랍니다. 엄지발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는데 12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셋째, 곰팡이가 발톱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발톱 밑에
각질층까지 침범합니다. 여기까지 약이 도달하려면 특수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톱 무좀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톱 무좀의 표준 치료는 4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구 항진균제 먹는 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약은 터비나핀 라미실, 이트라코나졸, 스포라녹스입니다. 복용 기간은 터비나핀 3개월, 이트라코나졸은 펄스요법 일주일 복용, 3주 휴약 3에서 4회 반복입니다. 효과는 치료 성공률 약 70에서 80%입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독성입니다. 드물지만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전과 복용 중에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복용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금주입니다.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정기 검사입니다. 4에서 6주마다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셋째, 증상. 모니터링입니다. 피로감, 식욕 부진, 황달, 복통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넷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약을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복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질환이 있는 분, 신장질환이 있는 분, 임산부, 수유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 이런 분들은 경구약 없이 다른 치료만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철수. 환자분은 간 수치가 높아 경구약을 복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대신 나머지 3가지 치료를 병행하셨고,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결국 완치되셨습니다. 둘째, 레이저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가 많이 사용됩니다. 레이저의 열과 빛, 에너지가 곰팡이를 파괴합니다.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따끔한 정도입니다. 단점은 여러 번 받아야 합니다. 보통 4에서 8회입니다. 비용이 비쌉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됩니다. 단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레이저는 보조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구약과 병행하면 치료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처방도포제. 바르는 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바르는 약은 약국약과 다릅니다. 락커형 도포제가 있습니다. 아모롤핀, 로세릴, 시클로피록스, 페디락 등입니다. 매니큐어처럼 발톱에 바르는 형태입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바릅니다. 발톱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톱 표면을 줄로 문질러 거칠게 만듭니다. 침투 증가입니다. 둘째, 알코올 솜으로 발톱을 닦습니다. 셋째, 도포제를 발톱 전체에 바릅니다. 넷째,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하면 안 됩니다. 도포제 위에 색을 칠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넷째, 물리적 제거. 두꺼운 발톱 깎기입니다. 발톱이 두껍게 변하면 약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발톱을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발톱줄로 문지르기, 두꺼운 부분을 갈아냅니다. 드릴로 갈기, 병원에서 전용 드릴로 발톱을
얇게 만듭니다. 외과적 제거. 심한 경우 발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도 발톱줄로 주일회 정도 두꺼운 부분을 갈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깊이 갈면 발톱이 손상되니 조심하세요. 발톱을 얇게 만들면 도포제가 더 잘 침투하고 레이저 효과도 좋아집니다. 네 가지 치료를 모두 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성공률은 약 85에서 90%입니다. 일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구약만 하면 70에서 80% 성공률, 6에서 12개월입니다. 경구약 더하기 도포제는 75에서 85% 성공률, 6에서 9개월입니다. 레이저 더하기 도포제만 경구약 불가능한 경우는 50에서 60% 성공률, 12에서 24개월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숙. 할머니는 20년간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4종 치료를 권했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습니다. 경구약 3개월 복용, 레이저 6회, 도포제 바르기, 발톱줄로 갈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발톱은 놀랍도록 깨끗해졌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샌들을 신었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선생님, 3개월이나 약을 먹었는데 왜 발톱이 여전히 누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발톱 무좀 치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약을 먹으면 곰팡이는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색되고 두꺼워진 발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자라나와야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엄지발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는데 12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둘째, 초기에는 변화가 잘 안 보입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발톱 뿌리 쪽부터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자랍니다. 처음 2에서 3개월은 육안으로 거의 변화가 안 보입니다. 3에서 4개월쯤 되면 발톱 뿌리 쪽이 깨끗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쯤 되면 발톱의 절반 정도가 깨끗해집니다. 12개월쯤 되면 거의 다 깨끗해집니다. 셋째, 곰팡이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은 것 같아도 현미경 검사나 배양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발톱 무좀 치료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꾸준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갑니다. 무좀이 다 나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무좀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 후 1년 이내 재발률이 약 20에서 26%입니다. 왜 재발할까요? 첫째,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무좀을 일으킨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걸립니다. 둘째,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증식합니다. 셋째, 재감염됩니다. 목욕탕, 가족 등으로부터 다시 옮을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10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계시지 마세요. 집에 오시면 신발을 벗고 발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둘째,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구두보다는 운동화, 운동화보다는 샌들이나 슬리퍼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가능한 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셋째, 면 양말을 신으세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이 최고입니다. 나일론 양말은 피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하루에 2번 양말을 갈아 신으세요. 넷째, 발땀이 많으면 제한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발땀 억제, 파우더나 스프레이를 구입하세요. 아침에 발에 뿌리고 양말을 신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째, 신발을 돌려가며 신으세요. 최소 2-3켤레를 준비해서 하루씩 번갈아 신으세요. 신발이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곱째,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세요. 신발을 벗은 후 신문지를 구겨 넣으면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지를 빼고 신으세요. 여덟째, 공용 장소에서는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목욕탕,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는 반드시 본인 슬리퍼를 신으세요. 아홉째, 가족 간 물품 공유를 금지하세요. 수건, 슬리퍼, 양말, 발톱깎이 등을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열째, 정기적으로 발을 체크하세요. 한 달에 1번 정도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상한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좀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더하기 무좀은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째, 감각이 둔해집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신경병증이 생깁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무좀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둘째, 상처 치유가 느립니다. 당뇨병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듭니다. 상처가 생기면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셋째, 감염이 잘 생깁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세균, 감염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넷째,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당뇨 환자가 발에 감염이 생기면 당뇨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박철수. 환자분은 당뇨를 20년 앓고 계셨습니다. 무좀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빨갛게 부었는데 통증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일주일 후 발이 퉁퉁 붓고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각한 봉화지겸이었고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절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발을 관찰하세요. 거울을 바닥에 두고 발바닥을 매일 체크하세요. 상처, 물집, 벗겨진 피부, 색깔 변화 등을 확인하세요. 둘째, 절대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집 안에서도 실내화를 신으세요. 작은 상처라도 위험합니다. 셋째, 발톱을 스스로
깎지 마세요. 시력이 나쁘거나 손이 떨리는 경우 발톱을 잘못 깎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병원에서 관리받으세요. 넷째,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지 마세요.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족욕할 때는 온도계로 확인하세요. 38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상처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작은 상처도 방치하지 마세요. 즉시 소독하고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여섯째, 혈당을 잘 조절하세요. 혈당이 높으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혈당 관리가 무좀 관리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발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당뇨 환자를 위한 발 관리 클리닉이 있습니다. 3에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무좀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중요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발을 건조하게입니다.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발이 건조하면 곰팡이가 살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 무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신발을 벗고 환기하세요.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세요. 책상 밑에 여분의 양말을 두고 땀이 나면 갈아 신으세요. 운동할 때는 운동 후 즉시 샤워하고 발을 완전히 말리세요. 운동화는 매번 다른 것을 신으세요. 헬스장 샤워실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신으세요. 여행 갈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여러 켤레 준비하세요. 호텔 욕실 바닥에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여분의 양말을 넉넉히 챙기세요. 집에서는 집에 오면 신발을 벗고 발을 씻으세요. 맨발로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샌들을 신고 발을 통풍시키세요. 계절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은 가장 무좀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샌들을 자주 신으세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는 양말을 벗어 발을 말리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하루 2에서 3번 양말을 갈아 신으세요. 겨울은 난방으로 신발 안이 덥고 습해집니다.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으세요. 두꺼운 양말보다는 얇은 면 양말을 여러 겹 신는 게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젖은 신발은 절대 다시 신지 마세요. 신발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선풍기 앞에 말리세요. 신문지를 신발 안에 넣어 습기를 제거하세요. 무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첫째, 무좀은 평생 못 고친다.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특히 발바닥 발가락, 무좀은 2에서 3개월 치료로 충분히 낫습니다. 발톱 무좀도 6에서 12개월 치료하면 대부분 낫습니다. 잘못된 상식 둘째, 무좀은 더러운 사람만 걸린다. 아닙니다. 무좀은 위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씻으려고 때밀이를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무좀에 더 잘 걸립니다. 잘못된 상식 셋째, 식초로 족욕하면 무좀이 낫는다.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 피부에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민간요법을 함부로 따라 하지 마세요.
잘못된 상식 넷째. 약국 약 바르면 금방 낫는다. 발바닥 무좀은 2에서 3개월은 발라야 합니다. 1에서 2주 바르고 나았다고 끊으면 재발합니다. 발톱 무좀은 약국 약으로는 안 낫습니다. 잘못된 상식 5째. 무좀은 전염 안 된다. 전염됩니다. 가족,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쉽게 옮습니다. 수건, 슬리퍼 등을 공유하지 마세요. 잘못된 상식 6째. 증상 없으면 치료 안 해도 된다. 각화형 무좀은 증상이 거의 없지만 치료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나중에 발톱, 무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7째. 무좀약은 부작용이 많다. 바르는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약은 간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기 검사를 하면 안전합니다. 부작용을 두려워해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 83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평생 무좀에 걸린 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발 관리를 습관으로 했습니다. 이분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발을 씻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전에 발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꼼꼼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립니다. 둘째, 신발을 절대 이틀 연속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10켤레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이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셋째, 목욕탕에서는 항상 개인 슬리퍼를 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목욕탕 갈 때는 꼭 슬리퍼를 챙겼습니다. 넷째, 양말은 면 양말만 신습니다. 나일론 양말은 평생 안 신었습니다. 다섯째, 집에서는 맨발로 다닙니다. 집에 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발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83세까지 무좀 없이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무좀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치심입니다. 선생님, 부끄러워서 병원에 오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손주들이 발냄새 난다고 할 때 죽고 싶었어요.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제 발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좀은 질병입니다. 감기처럼 흔한 질병입니다. 30%가 무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무좀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방치하면 더 악화됩니다.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세요. 의사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 오시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무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손주들과 놀 때 양말을 벗으세요. 여행 갈 때 당당하게 샌들을 신으세요. 목욕탕도 편하게 가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무좀을 치료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1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무좀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좀, 두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을 응원하는 피부과 전문의 박지영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깨끗한 발로 당당하게 사시는 하루 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